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의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죠. 그래서 61번 보면은 요 비상방송설비인데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몇 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재를 신호를 갖다 수신하면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이 비상방송 설비의 요 음향장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외는 음성 입력이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1W 이상. 그 다음에 요 확성계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 배선 3선식, 긴급용 배선, 업무용 배선, 공통선에서 세 가닥. 조작부 공통적인 거 0.8m 이상 1.5m 이하. 비상방송 개시시간 10초 이하. 다음 62번 나가죠. 자, 62번은 비콘이에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의 설치 기준 중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옳은 거. 자, 전원 회로는 단상교류 맞죠? 220V. 공급 용량이 3이 아니고 1.5kV 암페어라고 그랬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풀박스 두께, 철판 두께 1.6mm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비상 콘센트 몇 개요? 10개 이하죠. 3번도 틀렸고. 4번이 이제 답이네요.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자, 비상 콘센트에 그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 설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콘 설치 기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각 층에 있어서 회로는 2 이상,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사용하고 전압 220V, 공급 용량 1.5kV 암페어,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쓴다는 거.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철판 두께 풀박스 1.6mm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다가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비콘.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다음 63번 나가죠. 자, 비상 벨 설비, 그 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제 비상 경보 설비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요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우리 경보 설비에서 음향장치 수평거리 나오면 무조건 25m 이하예요. 그래서 요건 2번이 바로 답이죠.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그래서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이 나가야 되고요. 음량이죠, 음량. 1m 거리에서 90dB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번 나가죠. 자, 64번은 자탐설비고 중계기의 예비전원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지전압, 방전 종지전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오래 방치하면은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그 축전지의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걸 아무리 충전을 해도 그 배터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압을 우리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그래요. 즉 방전이 되었는데 다시 충전을 시켜도 사용할 수 없는 전압까지 내려간 상태, 그 전압을 우리가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 배터리의 그 사용 전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폐기 전압. 그래서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일 경우에는 셀당, 요건 1V예요. 그 다음에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대부분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죠. 요놈이 1.75V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니까 여러분이 요건 암기를 하세요.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V, 우리 연축전지는 1.75V.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65번. 비콘이에요, 비콘. 자, 비콘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압하고 전원 상태로 한번 구분해서 직류. 직류는 저압을 750V 이하. 그 다음에 교류일 경우에는 이 저압은 600V 이하예요. 그 다음에 요 직류하고 교류일 때 뭐냐면 고압이죠. 직류는 750V 초과 얼마까지? 7kV까지 7000V죠. 교류는 600V에서 7kV. 7kV를 넘으면 그거를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하죠. 교류나 직류나 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저압이라는 것은 직류가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 요 1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가로넣기로 2차 시험에서 한두 번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압은 직류가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 고압이라는 것은 직류가 750에서, 즉 저압에서부터 7kV까지 7000V죠. 고압의 교류는 600V에서 7kV. 특고압은 7kV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 그걸 특별 고압이라고 하죠. 다음에 66번 자속이에요. 자속.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속보기의 기능 중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즉 화재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에 몇 초 이내에 소방관세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해야 되냐면 10초가 아니고 20초 이내죠. 그다음에 3회 이상 속보 맞는 거고요.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장치, 이게 맞는 얘기죠.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요 역충전 방지 조치. 그다음에 예비 전원은 감시 상태를 요 30분이 아닌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돼야 되죠. 속보기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서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회가 아니고 이게 10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성인 제품 검사이고 기술 기준 보면은 수동 동작시킬 경우에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에 조치한다는 거. 예비 전원 60분간 지속한 후 감시 상태 10분 이상 동작. 다이얼링,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서 10회 이상 반복. 자, 67번 휴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험이죠. 문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상가하고 지하역사는 화재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25, 3,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비 설치 기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마다 하나 이상, 지하상가 지하역사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그리고 여기 백대형쇼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설치 높이 여러분이 꼭 이거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자주 읽어봐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68번. 자, 무통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나오면 무통에서는 무조건 55ohm이에요. 이 3번이 바로 답이죠. 무선통신 보조설비에서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요 임피던스는 몇 오음으로 해야 되냐? 무조건 55ohm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4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고, 단 예외는 정전기 차폐장치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죠. 끝부분에다가 무반사 종단장, 임피던스는 55ohm, 접속단자 설치 위치 0.8에서 1.5m. 그다음 중요한 거 요거예요. 지상 접속단자, 이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 그리고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둔다는 거. 6번도 시험에, 1차 시험에서는 잘 나와요. 69번 가죠. 자, 무통이에요. 증폭기에 무선 이동중계기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 옥내관선 맞죠? 자,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이 표시등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전류계라고 했는데 전류계가 아닌 전압계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네, 그 증폭기 30분 이상 맞는 얘기죠. 다음 70번 가죠. 자, 피난설비 설치 면제 기준인데요. 옥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최상층 또는 옥상 바로 밑에 직하층, 여기에는 피난기구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옥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옥상의 면적이. 그래서 여러분이 옥상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최상층하고 아니면 그 옥상의 직하층, 여기는 피난기구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4번에 1500제곱미터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71번.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장치. 그래서 시각 경보장치는 여러분이 건물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소화전이 있죠.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 요 상부에 경광등 해놓은 거 있어요. 이게 바로 시각 경보죠. 즉, 이 청각 장애인은 화재가 났을 때 벨이 울린다든가 방송을 하든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데, 그거를 청각 장애인은 이걸 못 알아듣죠.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재 난 걸 알려주는 게 시각 경보장치예요. 그래서 설치 기준인데요. 이 시각 경보장치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장의 층고가 2m 이하일 경우, 요게 2m 이하면 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답이에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0.15m죠. 그래서 요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는 요 청각장애인용 객실, 그 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이런 관람장에는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요? 무대부 부분에 경광등 설치해야 되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인데,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0.15m 이내.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열전대식이에요. 그래서 열전대식을 여러분이 설치 기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해 보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22제곱미터마다 하나고 비내화일 경우에는 18제곱미터, 기타 구조는 18제곱미터마다 열전대를 갖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그 소요 개수 물어본 거예요. 자, 바닥 면적이 얼마? 256제곱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화 구조니까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래서 256제곱을 22제곱미터로 나눠주면 11.64가 나오니까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 올려주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자, 검출부는요. 이 검출부는 최소 4개에서 20개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개 미만이죠. 4개에서 20개 요 사이니까 검출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열전대가 22개면은 검출부가 2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열전대가 12개, 검출부 1개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자, 73번 자탐설비네요. 자탐설비에서 요 발신기. 발신기는 여러분이 그 많이 보셨죠? 뭐 단독 경보형일 경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여기 누름 스위치 있는 거 있죠? 소화전 같은 경우는 위에 있죠? 소화전은 이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판이 돼가지고 여기에 누름 스위치 있어요. 이게 바로 발신기인데요. 이 발신기의 작동 기준인데 요 형식 승인에 대해서 가로넣기예요. 자, 발신기의 그 조작부는 여기 누름 스위치죠. 작동 스위치의 동작 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동작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2kg 초과 8kg 이하 사이에서 작동이 돼야 되고 2kg의 힘에서는 동작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282 그러니까 기억에 여기 다 기억으로 해놨네요. 2하고 8이죠.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이건 형식 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하고 답을 외우세요. 2차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25m일 경우에 객석 유도등 설치할 경우 몇 개? 자, 객석 유도등은요. 설치 개수는 요 n은 4분의 직선 부분의 길이에서 1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통로의 길이가 지금 직선 부분이 25m니까 요 설치 개수는 25 나누기 4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5.25가 나오는 거죠. 무조건 절상이니까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가끔 나와요. 개수 계산하고 직접 그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음 75번 나가죠.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이에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공기관의 하나의 길이. 자, 우리 공기관식 감지기 보면 차동식 분포형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구리관이 천장을 뱅뱅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동식 분포형은요. 여기가 이제 검출부가 있겠죠. 여러분 검출부 경사각도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검출부. 이거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관이 이쪽 경계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차동식 분포형감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것이 뭐냐면 구리관이에요. 동관. 가운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구리관이죠. 그래서 요 구리관은 요 하나가 이음매 없는 게 최소 요게 20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0m짜리 이상 되는 거 또 연결하는 거죠.
납땜을 하는 거죠, 납땜. 그래서 공기관의 하나의 길이가 이음매 없는 거 있죠. 요게 20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기관의 두께죠. 그래서 이 공기관의 그 두께는요, 요 외경이 얼마냐면 1.9mm 이상. 1.9m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내경이죠, 요거 내경. 요 내경이 0.3mm 이상. 그래서 가로의 공기관의 두께는 외경이 1.9mm 이상. 두께죠. 두께는 0.3mm 이상. 바깥지름은 1.9mm 이상. 외경이죠. 그래서 20, 0.3, 1.9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네요. 다음 76번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죠. 그래서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요, 이건 2차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요, 여기에다가 수광부 아니면 좀 뭐 과장되게 그려서 여기가 이제 수광부, 이쪽이 송광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발하면 수광부에서 여기 송광부 빛을 보내는데요. 수광부는 빛을 받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광축이라고 그래요. 빛이 일직선으로 나가죠. 그걸 우리가 광축. 자, 이 광축은 요 옆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0.6m 이상 이격해야 되죠.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그래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에서 요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 그다음에 송광부하고 수광부 있죠.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그래서 요 광축은 바닥으로부터 높이에,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천장 높이의 80% 이상.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 기준을 보면요, 감지기의 그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 감지기의 송광부, 빛을 보내는 부분, 수광부, 빛을 받는 부분은 뒷벽으로부터, 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또 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이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 광축의 길이는 공층 감시거리 범위 이내. 자, 77번은 이제 피난기구 적응성이 있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2번실이 있는 의원의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그래서 이 지하층에는요, 노유자 시설은 요 트는 피난용 트랩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용 트랩. 의료시설도 마찬가지로 피난용 트랩이에요. 그 밖의 것은 피난용 트랩하고 피난 사다리죠. 그 다음에 이 노유자 시설에 1층, 2층, 3층에 설치되어야 하는 그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는 미구 교다승에서 미가 미끄럼대, 구는 구조대, 교는 피난교, 다는 다수인 피난장비, 승은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요 피난기구의 적응성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실의 지하층에는 요 피난용 트랩, 요 1번이 바로 적응성이 있는 거죠. 78번 나가죠. 자, 누전 경보용 부품의 구조 기능 기준에서 누전 경보기의 전압기에 전격 1차 전압,
변압기의 전격 1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면 요거 300볼트 이하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79번 나가죠. 자, 누전 경보기에 구조 기준 중에서 틀린 것 찾는 거죠. 수신기. 자, 2급 수신부는 입력 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길 경우에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전원 입력 측 회로에 단락이 생길 경우에 유효한 보호 조치 강구해야 되는 거. 요거는 2급은 적용 제외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요, 1번이 답이에요. 이건 뭐 그다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문제하고 답을 외우세요.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누전 경보기의 그 형식 승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2차하고 2차 실기시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읽고 지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 원리는 여러분이 꼭 한 90점 정도만 맞으면 되죠. 자, 80번은 발신기의 외함을 요 합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 외함의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판을 갖다 사용할 경우에는 그 1.2mm 이상이죠. 그러나 이게 매립일 경우에는 1.6mm 이상이죠. 발신기의 그 외함. 그런데 요 합성 수지제를 쓸 경우에는 강판에 몇 배냐면 2.5배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강판은 강도가 좋은데 요 합성 수지제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발신기 외함을 요 합성 수지제 매립이 아니에요. 매립이 아닐 경우에 일반적으로 강판은 1.2m가 아니고 mm죠. 1.2mm를 써야 되는데 합성 수지제는 강판의 2.5배니까 1.2mm에 2.5배에서 3mm 이상을 갖다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을 보면은요, 합성 수지제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요 강판에 몇 배? 2.5배의 두께를 갖다 사용하죠. 근데 강판이 외함은 1.2mm 이상, 그 다음에 요 매립, 벽 속에 같은데 이렇게 그 매립할 경우에는 1.6mm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